강제퇴거 중지령, 연방실업수당, 학자 융자금 상환 동결 등이 줄줄이 끝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새학기 시작 전에 12세 이상 학생들에게 백신을 최대한 접종시키려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호흡으로만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는 측정기가 개발돼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중산층 이하 가정은 4만 달러의 정부 지원을 받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머니먼트 기념탑이 오는 14일 오전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렌트비를 못 내는 세입자들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강제 퇴거 중지령은 7월 31일, 자영업자와 임시직들도 받아온 연방 실업수당은 9월 6일에 끝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학자 융자금 상환 동결만 9월 말에서 내년 1월이나 3월로 추가 연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 퇴거 중지와 연방 실업수당, 학자 융자금 상환 동결 등 팬데믹 조치들이 줄줄이 끝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못 내는 세입자들일지라도 강제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줘온 CDC의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 퇴거 중지령은 7월 31일로 한 달 더 연장됐으나 이번이 마지막이어서 더 이상 연장 없이 끝날 게 확실해 보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5대4로 팽팽하게 엇갈린 판결로 CDC의 에빅션 모라토리엄, 강제 퇴거 중지령을 최근 한 달간 연장한 7월 말까지는 효력을 유지시켰으나 그 이후에는 의회 입법이 아니면 재연장이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소유주 아파트먼트 회사들은 고의로 렌트비를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을 강제 퇴거시키려 해도 에빅션 모라토리엄 때문에 가로막혀 한 달에 130억 달러씩 막대한 재정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CDC도 랜드로드나 부동산 관리회사 측이 이딴 소송으로 더 이상 연장이 어렵다고 보고 7월 31일 연장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공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세입자 600만 가구가 8월부터는 연방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사태를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임시직, 장기실직자들이 일주일에 300달러씩 지급받아온 연방실업수당은 절반 지역에서 조기 종료해 법적 소송과 소동을 겪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25개 주에서 이미 연방실업수당을 조기 종료시켰으나 소송에 걸려 메릴랜드와 인디애나에서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연방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이 나와 지급을 재개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거센 논란을 겪고 있으나 연방실업수당은 9월 6일 이후에는 추가 연장 없이 끝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실업수당을 9월 6일에 만료되도록 내버려둔다는 입장인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4,300만 명이 1조 6천억 달러나 얻고 있는 스튜던트 론, 즉 학자 융자금의 상환 동결 조치도 9월 30일이면 만료되는데 다른 보호조치와는 달리 내년 1월 말 또는 3월 말까지 한 번 더 연장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상환 동결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할 것을 바이든 대학원에 권고했으며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새학년 새학기 시작 전에 12세 이상 학생들에게 백신을 최대한 접종시키려는 각급 학교와 교육부, 지역당국의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킬 수는 없어도 새학기 안전한 대면 수업을 위해서는 방학 기간 중인 지금 접종을 최대한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들과 교육부들이 대거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재악화마저 우려되는 시기에 가장 접종률이 낮은 어린 학생들과 젊은 층에게 최대한 백신을 맞추려는 접종 캠페인이 미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8월 말이나 9월 초 새학년 새학기에 학교 문을 전면 오픈하고 대면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방학 중인 지금 백신 접종을 최대한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들과 교육부, 지역 정부 당국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학생 백신 접종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CDC, 즉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백신 접종을 마치는 학생들과 교사, 교직원들은 새학기에 학교 실내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물론 3피트 거리 두기 등 현재와 같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DA 미식품의약국은 지난 5월 화이자 백신을 12세 이상의 학생들과 젊은 층에게도 접종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침과 조치에 따라 각급 학교와 교육부, 지역 정부 당국에서는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12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최대한 백신을 접종하는 캠페인에 돌입한 것입니다. 애리조나 피닉스 교육부는 6월 한 달 동안 15개 학교들에게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여 3,100명에게 백신을 접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는 10번의 백신 접종 이벤트를 열어 한 번에 150명씩 최소한 1,500명을 접종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육부는 3개 학교에서 이벤트를 개최해 1,400명의 접종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교사 노조는 10월 1일까지 12세 이상의 학생들 가운데 80%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12세 이상의 한 번 이상 접종률은 64.7%, 접종 완료율은 55.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8세 이상 성인들의 한 번 이상 67.4%보다 2.7%포인트 낮은 것이며 접종 완료율도 2.7%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공립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려면 각 주의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가능해 강제로 백신을 맞도록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호흡을 분석해 코로나를 진단하는 측정기가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음주 측정기와 같이 사람의 호흡으로만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이 측정기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면봉을 코와 입에 넣어 코로나 여부를 측정하던 시대는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숨 호흡에 있는 화합물을 분석해 코로나 여부를 확인하는 측정기의 긴급 승인을 미 FDA에 신청했다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원들이 말했습니다. 코와 목 뒤쪽을 면봉으로 긁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무 관계를 가려내는 것은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이뤄졌던 측정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 눈물이 날 만큼 따갑거나 재채기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현재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호흡 기반의 코로나 진단기를 개발하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달 전 음주 측정기와 같은 방식으로 간단한 호흡 검사로 코로나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네덜란드 의료 장비 업체인 브레소빅스가 개발했습니다. 하버드 비스 생체 모방 공학 연구소와 MIT 연구팀은 코로나 진단 마스크를 공동 개발했다고 지난달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 테크놀리지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호흡 검사로만 코로나 감염자를 식별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숨을 내쉴 때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화합물과 조성의 농도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코로나 환자의 호흡에서 비정상적인 화학적 패턴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숨으로 코로나를 진단하는 측정기의 오차 범위가 넓어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미국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2년간 4인 가구 평균 4만 달러나 정부 지원을 받았으나 4가구 중 1가구는 아직 매달 비용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통상적인 4인 가구에선 현금 지원 11,400달러, 세금 감면 2만 달러 등을 받아 매달 내야 하는 비용 납부에서 어려움을 겪던 비율이 38%에서 28%로 낮아졌지만 아직도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하도록 워싱턴 정치권은 1년 반 동안 3차례에 걸쳐 5조 달러 이상 엄청난 돈을 풀어 미국민 가구당 평균 4만 달러의 현금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준 것으로 연방 센서스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장 미국민들이 체감한 직접 현금 지원금으로 1인당 1차 1,200달러와 자녀 500달러, 부모와 자녀가 같아진 2차 600달러, 3차 1,400달러 등 3,200달러씩을 직접 지원받았습니다. 부양자녀 2명을 두고 있는 통상적인 미국민 가구에서는 평균 11,400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여기에 17살까지의 부양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에서는 7월 15일부터 매달 250달러 또는 300달러, 일시불이면 내년 4월 15일까지의 세금 보고 시 연 3,000달러 또는 3,600달러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현금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EITC라는 기초 근로소득공제로 가구당 최대 6,7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 임시직까지 포함해 1,500만 명 안팎의 실직자들은 연방 실업수당으로 일주일에 처음엔 600달러, 현재는 300달러씩 받고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집행된 지난해 3월과 지난해 12월, 올 3월 등 크게 3차례에 걸쳐 받은 현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모두 합하면 평균 4만 달러에 달한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민 서민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로 토로했던 지난해 12월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8%가 매달 내야 하는 각종 공과금과 비용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인 현재는 미국민들의 28%가 아직 비용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10%포인트나 크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나 막대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서민 가구 4 중에 1 가구는 아직도 매달 각종 비용 납부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산층 이하 서민 가계를 돕고 이들의 소비 지출로 경기 부양 효과로 연결 지으려면 지급 대상과 일의 지원액은 다소 줄이더라도 한두 번 더 현금 지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의 상당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마니먼트 기념탑이 6개월 만에 14일 오전 문을 다시 엽니다. 방문객들은 온라인에서 $1를 내고 예약해야 하며 한 그룹당 4명씩만 허용되고 입장 시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상징 중 하나인 워싱턴 모뉴먼트 기념탑이 폐쇄된 지 6개월 만에 14일에 문을 다시 연다고 연방공원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은 14일부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 방문객들을 맞게 됩니다. 워싱턴 기념탑에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웹사이트인 recreation.gov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1인당 $1씩을 내고 사전 예약해야 하는데 아동들도 개인별로 모두 티켓을 구입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은 팬데믹 때문에 한 그룹당 아동을 포함해 4명까지만 구입할 수 있게 제한됩니다. 사전 예약한 티켓은 방문일 하루 전인 오전 10시에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팬데믹에 따른 안전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 워싱턴 기념탑에 올라가는 데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거리두기 규정이 적용돼 한 번에 4명 내지 8명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방문객들은 마스크를 준비해 2세 이상이면 모두 기념탑에 입장할 때 얼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별도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현장에 직접 가서 티켓을 구하거나 대규모 그룹 예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은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 10일까지 1차 폐쇄됐습니다. 기념탑은 또 코로나 사태가 재악화된 올 1월부터 2차 폐쇄됐고 6개월 폐쇄된 끝에 7월 14일에 문을 다시 여는 겁니다. 워싱턴 모뉴먼트 기념탑은 백악관 맞은편에 그리고 연방의회와 리플렉션 풀 사이에 우뚝 솟은 555피트, 169m 높이의 상징적인 석탑 건축물로 방문객들은 500피트 높이의 전망대에 올라 워싱턴 DC 전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은 1884년 건축을 완료한 후에 1888년 일반 방문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